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업로드하네요. 많은 분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컨텐츠, 현재 최고의 가성비 공랭 쿨러 2-3만원대는 무엇일지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총 7개의 쿨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가성비로 유명한 쿨러로 준비했습니다. 라인업 바로 확인하시죠. 가장 먼저 등장할 쿨러는 서멀테이크의 터프 에어 310입니다. 박스가 510이죠. 네, 510이긴 한데 510에서 펜 하나 빼면 310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건 서멀테이크 관계자분에게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510이 쌍펜 버전, 310이 단일펜 버전입니다. 그 다음은 RSI의 M120SE입니다. 얼마 전까지 거의 유일한 만원대 쿨러였죠. 최근에 가격이 소폭 올라서 이젠 2만원대가 되어버린 제품입니다. 다음은 디쿨의 겜맥스 400XT입니다. 겜맥도 저렴한 쿨러로 상당히 유명하죠. 시청자분의 요청이 좀 있던 쿨러여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다크플래시의 엘스워스 S11 오토 RGB입니다. 색상이 다양한 쿨러인데 오늘 가져온 것은 민트 색상입니다. 그 다음은 신제품 PC쿨러의 팔라딘 EX400ARGB입니다. 워낙 가성비로 유명한 팔라딘 400의 염가형 버전이에요. 과연 얼마나 성능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고 애용하는 쿨러 3RCS의 RC400입니다. 디자인 1티어죠. 색상은 화이트가 국룰이라 당연히 화이트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이 많았던 쿨러 서멀라이트의 어세신 X120 리파인드 SE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쿨러죠. 서멀라이트 120 시리즈 중에 막내 염가형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총 7개의 쿨러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 서멀테이크 터프 에어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쿨러고 겜맥스 400XT랑 RC400 그리고 어세신 X120SE는 이번에 컨텐츠를 위해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크플래시 S11이랑 팔라딘 EX400 RSI M120SE는 대여, 그러니까 렌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 표시를 띄워두는 것이지 따로 광고비를 받은 영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렌트라 이미 반납했습니다. 이거 뭐 렌트비 한 500원은 하려나? 그런데도 유료 광고를 띄워야 된다고 해서 띄워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사비로 구매했다 해서 올려칠 이유도 없고 렌트 받았다 해서 내려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딱 데이터 나온 대로 전달해 드리니 주작은 0.000000000의 1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한 번에 7개 제품을 다루기에 영상이 조금 매우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딱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항상 영상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나누거든요. 거기 시간 누르셔서 뒤에 성능이랑 소음 그리고 종합 데이터 분석 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기 전에 벤치 시스템 정도는 보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2700F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1700키트 호환성 이슈 때문에 AMD CPU로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AMD가 이제 세대 교체와 코앞이라 지금 AMD CPU로 하면 영상 수명이 2-3개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 사용했고 1700 호환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멀라이트 LJ1700 서킷 가이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리뷰 한번 했었죠. 이번에 또 하나 새로 샀습니다. 저번에 빨간색 사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서멀은 같은 서멀로 통일했고 바이오스상 옵션은 SMP 활성화 그리고 전력 관련 옵션은 BFB를 활용했습니다. BFB는 최대치인 240W입니다. 240W면 거의 전력 제한 해제랑 비슷합니다. 관련 영상 위에 카드 띄워둘게요. 궁금하신 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쿨러 RPM은 따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CPU가 12700F라 어차피 벤치 돌리면 풀로드 걸리고 쿨러에 따라 와류 현상 때문에 종종 풀 RPM일 경우보다는 좀 더 낮은 RPM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수준으로 유지했고 소음 측정할 때는 에어컨을 꺼두고 측정했습니다. 나머지 벤치 시스템은 영상 정지 후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씩 언박싱 보고 구성이랑 장착 용이성 체크해보시죠. 순서는 제가 벤치딴 순서대로고 그거는 손으로 잡힌 순서대로입니다. 랜덤이란 소리예요. 가장 먼저 볼 쿨러는 서멀테이크 터프 에어입니다. 510 그러니까 쌍펜 버전인데 실제 벤치는 단일펜 310으로 했습니다. 전면에 간단 스펙이 나와 있는데 RPM 맥스가 2000 소음은 뭐 참고할 데이터가 아니어서 넘기고 중요한 TDP가 510은 180W 310은 170W입니다. 열어서 구성을 확인해보죠. 설명서랑 보증서 들어있고 방열판 본체와 장착 키트 기본 번들 팬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장착해보죠. 모든 쿨러의 장착 방법은 설명서에 나와있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1700 장착 방법이 나와있지 않는 제품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장착 방법 다운받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터프웨어 장착 방법은 조금 독특한데 난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백풀 간단하게 조립해서 메인보드 뒤로 넣어주고 그 위에 가이드를 올려주고 부속품으로 잠궈서 고정해줍니다. 이제 서머를 발라줍시다. 서머는 제가 원래 인텔 CPU는 RSI T9 플러스 플래티넘을 쓰는데 딱 마침 다 써가지고 집에 남은 서머 중 여유 있는 게 서머랩밖에 없어서 서머를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썼기에 서머로 인한 차이는 없습니다. 바르는 방식은 최대한 펴지도록 당구장으로 통일했습니다. 심지어 벤치하기 전에 CPU G로 5분 달궈져서 쫙 펴지도록 미리 다 세팅해놨습니다. 따라서 서머로 인한 차이는 없다. 썸을 발라주고 그 위에 히트싱크 본품 올려주고 저 가대로 양쪽을 고정해주는 이 접점 방식입니다. 그리고 번들팬을 끼워주고 CPU 핀을 연결해주면 끝이 나요. 약간 쿨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정석대로 장착한 방식입니다. 이게 다른 해외분들 장착한 거 봐도 그러더라고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흔들리는 게 있어서 AMD CPU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딱 택배로 보내면은 못 뽑기 당하기 좋은 상태죠. 넥스트 다음 컬러로 넘어가 보시죠. RSI M120S입니다. 박스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제가 집에 가져오다가 좀 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추가 구성품으로 링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서 끝나고 유통사에 문의 백풀 조립할 때 너무 쉽게 빠져서 그걸 잘 안 빠지게 고정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게 제가 받은 버전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버전에는 적혀 있다고 하네요. 화면에 스펙이 나열되어 있는데 궁금한 TDP가 안 나와 있어요. 공식 스펙 시트 상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한 160에서 170W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스 열어보시죠. 구성품으로는 히트싱크 타워 본체, 기본 번들팬, 설명서와 장착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조립해 볼 텐데 여기서 조금 단점이 나와요. 조립하기에 옹삭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플레이트가 부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분리가 너무 쉽게 돼요. 그래서 조립하다가 백풀이 몇 번이나 빠졌어요. 얘는 눕혀서 조립하지 말고 좀 세워서 조립하던지 아니면은 백풀을 다른 걸로 받쳐주는 방식으로 고정해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착 방법 자체는 쉬운 편입니다. 백풀 받쳐주고 그 위에 본체 바로 올려서 내 모서리 나사 조아주면 돼요. 내접점 방식이라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접점 방식으로 장착하는 것을 선호해요. 공랭이든 순행이든. 그리고 번들팬을 방열판을 달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단점이 또 나와요. 팬이 더럽게 잘 빠집니다. 장착하다가 빠지고 팬 다는 데만 한 5분 쓴 것 같아요. 성의 버전 RSI M120D 플러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팬이 일체형이어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염가 버전은 확실히 뭐랄까 좀 저렴한 데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장착 자체가 좀 빡센 쿨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립 때에 맡기는 경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아무 상관이 없긴 하죠. 넥스트 다크플래시의 S11입니다. 이 제품은 프로 ARGB, 플러스 ARGB, 그리고 오토 RGB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오늘 가져온 건 가장 저렴한 오토 RGB입니다. 박스 전면부터 딱 TDP 180W가 박혀 있어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봉인실 열어서 바로 구성품 보시죠. 구성품으로는 장착 키트, 설명서, 마지막으로 쿨러 본체와 팬이 장착되어서 들어있습니다. 장착 방식은 쉬운 편입니다. 백플레이트 넣어주고 바로 양면 나사를 고정해주는 방식이라 편합니다. 썸을 발라주고 쿨러 올려서 내귀퉁이 나사 조아주면 끝입니다. 맞다, 반드시 저 스티커 제거 잊지 마세요. 예전에 저도 저거 한번 제거 안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실수 자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까먹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CPU 핀 연결해주면 끝. 아무래도 다크플래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래도 디자인하고 색감일 거예요. 제가 렌트 받은 게 민트 색상입니다. 참고로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저는 민초파입니다. 민초를 혐오합니다. 그런데도 민트 색상이 이쁜 거는 인정해요. LED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상단 커버에도 LED가 들어오는 건 확실히 디자인에 신경을 잘 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크플래시 디자인은 인정해주고 갑시다. 다음 쿨러 나와주세요. 디쿨의 겜맥스 400XT입니다.
전면에는 깔끔하게 120mm 펜이 들어간 쿨러라는 점 정도 나왔고 후면에는 스펙이 적혀있네요. TDP가 안 나와 있어야지고 스펙 시트 찾아보니 180W입니다. 열어보는데 얘는 봉인실이 없네요. 이건 조금 감점 요인입니다. 봉인실은 실내 기본이거든요. 조잡하더라도 봉인실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의 신뢰가 가는데 그러네요. 얘도 펜이랑 본체랑 붙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장착 키트랑 설명서 정도 구성 매우 간단합니다. 장착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백풀 넣어주고 심지어 백풀에 양면 스티커 있어서 그 정도 잘 돼요. 그리고 썸을 발라주고 바로 위에 쿨러 본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접점 방식이라 번갈아 가면서 4개 나사 조아주면 돼요. 분리해놨던 펜 장착해주고 CPU 핀 연결해주면 끝. 디자인은 뭐 볼 게 없어서 넘길게요. 디자인은 이쁜 쿨러만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비슷비슷해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쿨러는 서머라이트의 어세신 X120 Refined SE입니다. 전면 특징 몇 개 간단하게 박혀있고 상단에 주의사항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처음 보는데 이런거. 측면에 스펙이 적혀있는데 TDP가 안 나와있어서 스펙 시트 찾아보니 180W입니다. 봉인실은 양쪽으로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열어서 구성을 보면 설명서와 장착 키트, 기본 번들펜, 마지막으로 히트싱크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구성은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장착 방법은 쉬운 편은 아닌데 용이하긴 합니다. 백풀 붙여주시고 고무 패킹 내 귀퉁이에 그리고 그 위에 가이드 그리고 나사로 내 귀퉁이 조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위치나 방향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설명서 우리 잘 봐주면서 합시다. 그리고 썸을 바르고 본체 올려줍니다. 2접점 방식이라 양쪽 나사 조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번들펜 장착해주면 끝. 2접점 방식임에도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인 편이네요. 다음은 따끈따끈한 신제품 PC쿨러의 팔라딘 EX400입니다. 전면에 딱 TDP 180W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후면에는 여러 언어로 스펙이 적혀있는데 뭐야 이거 왜 죄다 유럽 국가냐? 열어보죠 바로. 근데 얘네 또 왜 봉인실이 없냐? 구성은 방열판 본체와 번들펜 그리고 장착 키트 설명서입니다. 역시 동일한 구성이죠. 근데 얘도 좀 장착이 옹삭한 편이에요. 방식 자체는 바로 직전의 서머라이트 어세신 X120 SE와 똑같습니다. 백풀 받쳐주고 그 위에 패킹 그리고 가드를 나사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때 방향 틀리지 않게 하는 것 명심하세요. 그리고 썸을 발라주고 바로 본체에 올려서 2접점 방식이라 양옆 나사 조여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번들펜 끼워주고 CPU 헤더랑 RGB 헤더 메인보드에 연결해주면 끝이 납니다. 팔라딘 EX400도 2접점 방식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쿨러네요. 제가 자주 쓰는 쿨러죠. 3RCS의 RC400 화이트입니다. 전면에 LGA 1700 키트 지원이 써있고 120mm 펜, 측면에 스펙이 나와있는데 역시 TDP가 안 보여서 스펙 시트 찾아봤습니다. 얘도 180W입니다. 열어보죠. 근데 얘도 봉인실이 진짜 좀 해주면 안 돼 봉인실? 우선 설명서가 나오는데 한글 패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착 가이드가 들어있는데 깔끔하게 잘 구분되어서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체와 펜이 합체되어서 들어있습니다. 바로 장착해보죠. 장착 방식은 쉬운 편이에요. 백풀 받쳐주고 뇌 귀퉁이에 고무 패킹 그리고 그 위에 가드에 올려서 나사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서머를 발라주고 쿨러 본체에 올려주세요. 2접점 방식입니다. 양쪽 나사 꽉 조여주고 기본 번들펜 장착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런 게 2접점 방식의 딱 정석적인 방법이죠. 디자인은 제가 정말 선호하는 깔끔한 디자인 그 자체입니다. 얘는 그래서 흰색이 국룰입니다. 블랙 색상에서는 이 맛이 잘 안 나와요. 화이트가 정말 깔끔한데 근데 왜 저기 고무 색깔이 왜 이렇게 변했냐? 왜 누리끼리 변색이 좀 된 거지? 새로 산 건데 장착하다 내 손에 때가 많이 묻었나? 나 분명 손 씻고 장착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바로 벤치마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툴은 시대벤치 R23을 사용했고 10분 멀티코어 테스트 했습니다. 소음 측정은 R23 중간 7분대에서 1분간 측정한 값입니다. 소음 측정은 아이폰 소음 측정 앱을 사용했고 10cm 거리에서 측정했습니다.
온도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소모량은 다 평균 150W 이상 나오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150W 초반대인데 터프웨어 하나만 좀 많이 먹어서 150W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제가 표에 두 가지 데이터를 띄워놨는데 빨간 막대는 각 코어의 평균 온도를 또 평균낸 값입니다. 보라색 막대는 CPU 패키지 온도의 평균 값이에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쿨러는 진짜 전혀 예상 바뀝니다. 다크플래시의 S11입니다. 전혀 1도 예상 못했습니다. 코어 온도에서 평균 66.75도, 패키지는 75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 뒤를 팔라딘 EX400이 간소한 차이로 따라 붙네요. 패키지 온도는 75도로 똑같은데 코어 온도에서 한 0.8도 정도 더 높습니다. 이 두 개가 선두권이고 조금 격차를 두고 3R의 RC400과 서멀라이트의 어쌔신 X120SE가 중위권을 형성 중입니다. 코어 온도와 패키지 온도 모두 소폭 어쌔신 120SE가 조금 더 잘 나왔네요. 이제 하위권에서 RSI M120SE랑 디콜 겜맥 400XT까지는 중위권하고 차이가 적습니다. 한 1도 정도 차이 나네요. 두 쿨러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소폭 M120SE가 더 좋은 값이 나왔습니다. 꼴찌는 이게 왜 꼴찌냐, 가장 비싼 건데 서멀테이크의 터프웨어 310입니다. 그것도 격차가 좀 있게 꼴찌예요. 코어 패키지 온도 둘 다 하위권하고 2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쿨러는 단순히 깡 성능만 보면 안 돼요. 바로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 보시죠. 소음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왜 다크플래시 S11이 1등인지 아시겠죠? 소음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제가 다크플래시 제품을 예전에 몇 개 썼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소음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전까지 한 번도 스스로 소음에 민감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콤보로 케이스 DLM20이라고 쿨러, 수냉쿨러 DT40을 같이 사용했는데 와, 진짜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특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나 보네요. 소음은 제 리뷰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픽카드나 쿨러 리뷰 때 소음 측정을 하면은 기준을 평균 55dB로 잡죠. 측정한 것 기준으로 평균 55dB이 넘어가면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크플래시의 S11이 무려 평균 58.05dB, 최대 64dB이 나왔어요. 저거 그냥 거슬리고 시끄럽고 수준이 아니에요. S11을 제외하면 다 평균 55dB 미만이 나왔습니다. 선두그룹이 47dB 중후반, 팔라딘 EX400, 3R, RC400, 서멀라이트의 어쌔신 120SE네요. 소수점 정도는 측정 편차 수준이라 3개가 선두권, 그리고 48dB 초반이 2개, 서멀테이크 터프랑 겜맥 400XT네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정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격차를 두고 RSI M120SE가 평균 54dB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55dB 미만이라 쓸만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깡성능 벤치였고 실성능도 한번 체크해봐야죠. 인게임 테스트입니다. 게임은 GPU는 별로 안 갈고 CPU를 많이 갈고는 시드마이어 시빌라이제이션 6, 그러니까 문명 6로 준비했습니다. 확장팩 버전이고 자체 벤치마크 2를 활용했습니다. 역시 온도랑 소음 둘 다 체크했습니다. 문명 6가 다른 게임보다 CPU 전력은 조금 더 먹는 편이라 벤치에 적절하죠. 대략 80W 후반 정도 먹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일단 성능부터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좀 유달리 낮게 나온 게 팔라딘 EX400이랑 어쌔신 X120SE가 코어 온도 기준 평균 50도 초반대, 패키지 온도 60도 밑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쿨러들은 비슷비슷하게 1, 2도 정도 차이 났습니다. 사실 인게임 온도는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실체감은 인게임 온도가 아니라 인게임 소음하고 밀접하거든요. 바로 인게임 소음으로 넘어가시죠. 역시 여기서도 꼴등이 다크플래시 S11입니다. 평균 48.96dB로 가장 시끄럽습니다. 그 밑으로는 RSI M120SE가 소폭 조용하네요. 최대 데시벨 같은 거는 한 번쯤 튀는 값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유의하진 않고 평균 데시벨을 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가장 조용한 게 서멀테이크의 터프웨어 310이네요. 평균 41.07dB로 압도적으로 정숙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숙한 RC400보다도 거의 3dB 차이가 납니다. 아마 기본 번들 팬인 터프팬이 워낙 좋은 팬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터프팬 깡 성능에 비해 참 아쉬운 게 얘는 라디 궁합이랑 좋지 않아가지고 라디에만 가면 성능이 100%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랭에서도 순행에서도 말이죠.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 방 시청자분 중에 쿨러 특히 팬만 되게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비슷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실사용 환경에서는 터프팬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이건 제 주관이 개입된 것이니까 여러분은 제가 제공해준 데이터로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파트로 분류했고 퍼포먼스는 깡 성능, 노이즈는 소음, 그리고 인게임은 인게임 성능과 인게임 소음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만점이 5점, 최소 점수 1점을 줬습니다. 깡 성능에서는 뭐 당연히 1등 S11에게 5점 줘야죠. 그 다음은 순서대로 0.5점 격차로 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2등인 겜맥 400XT와 뒤에서 1등인 터프 에어 310은 격차가 좀 커서 1점 차이로 변별력을 줬습니다. 소음에서는 평균 47dB 그룹이 옵차범위 수준이기에 각각 만점을 부여했고 그 밑에 터프 에어 310과 겜맥 400XT가 격차를 두고 따라붙어서 4점, M120SE까지는 55dB 미만이라 평균 점수인 3점, 마지막으로 S11은 너무 시끄럽기에 최하 점수 1점을 줬습니다. 인게임 점수는 실 성능과 체감 소음을 평균 낸 값입니다. 실 성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팔라딘 EX400과 체감 소음에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준 서멀테이크 터프 에어 310이 각각 3.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RC400과 어쌔신 120SE가 3.25점으로 따라붙고 체감 소음에서 점수가 많이 까인 S11과 M120SE가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토탈 점수를 합산해서 보면 PC쿨러의 팔라딘 EX400이 15점 만점에 무려 13.25점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다들 예상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팔라딘이 좋은 쿨러는 많네요. EX400이 염가형 버전이라 별로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부셔줬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쿨러네요. 염가형 버전 말고 그냥 팔라딘 400은 그럼 얼마나 좋은 거니? 그 다음으로 2등이 서멀라이트의 어쌔신 X 120 리파인드 SE입니다. 11.75점을 기록했습니다. 얘도 염가형 버전이라 걱정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염가형 버전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서멀라이트 진짜 쿨러 잘 만드는 브랜드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3R의 RC400이 11.25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RC400이 제 예상에서는 더 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나긴 하는데 아쉽습니다.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여기까지가 10점 이상의 상위권 그룹이었고 나머지 4개는 비슷비슷하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깡 성능이 좀 아쉬웠던 터프 에어가 실성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4등, 그 뒤로는 S11, 겜맥 400XT, M120SE 순입니다. 가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띄워놨습니다. 가격은 애누리 최저가 기준입니다. R4의 M120SE가 가격이 소폭 올랐는데도 여전히 가장 저렴합니다. 다른 것보다 10% 이상 저렴하고 심지어 서멀테이크 터프웨어 310이랑 비교하면 반값 이하입니다. 소음 데이터가 아쉬웠지 성능은 솔직히 말하면 위에 형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얘는 아직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딱 기쿨 대신에 넣을 만한 쿨러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가격까지 고려해서 최고는 역시 최다 득점자인 팔라딘 EX400입니다. 그리고 가격 고려했을 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게 당연히 뭐 터프에어 310이랑 RC400까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RC400이 3만원대거든요. 이 표는 객관적인 척하는 제 주관이 매우 많이 개입된 기준이어서 여러분들 각자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 공랭 쿨러 7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10개를 채우고 싶었는데 현실이 쉽지 않네요. 렌트 받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들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 심지어 이번에 컨텐츠 비용으로만 거의 삽이 10만원을 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다음에는 이제 5만원 이상대 공랭 쿨러나 일명 대장급으로 불리는 쿨러들을 비교해볼 생각이에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제가 렌트 받고 이런데 명분이 생기기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거의 결과 정리한 것만 10분이 넘은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